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과 이영입니다. 네, 제가 지원 동기 올려드렸는데요. 바로 이어서 입사 후보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흐름이야. 한 흐름인데 이게 좀 이거랑 뭐가 다른가요? 뭐 이런 궁금증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조금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한번 슬래스를 쪼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는 뭐죠? 입사 전 얘기예요. 입사 전에 이 회사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고 이 회사에 왜 지원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고요. 입사 후보는 말 그대로 입사 이후에 어떤 걸 할 것이냐 요 내용인 거죠. 사실 지원 동기가 연결이 돼서 그대로 뭘 할 거야? 일종의 공약 같은 거죠. 이거를 그대로 난 실행할 거야. 이게 입사 후 포부라고 보시면 돼요. 해주셔야 합니다. 요번에 뵈시면은 꼭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연결돼.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같은 내용이라고 보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참고하실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를 연결하는 건 핵심은요, 일관성이에요.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요, 말이 안 되면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서 여러분들의 말이 되게 씨알도 안 맥힐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 동기에서 했던 얘기를 입사 후 포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보다는 입사 후 포부가 훨씬 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입사 후 포부를 표현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걸 제가 굳이 뭐 좀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회사의 구체적인 성장 계획에 내가 함께하고 싶다, 내가 이것을 구현해내겠다 라는 것을 나의 직무 강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정받는 이런 좋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이거 씨알도 안 맥혀요. 이런 말 표현 쓰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회사가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전략에 필요한 역량이 이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성공 경험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회사의 사업 전략에 나의 입사 포부를 맞추는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이전 지원 동기 때 그런 말씀 비슷하게 드린 적이 있는데 비즈니스맨은요, 철저하게 숫자, 결과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과정이나 의도 이런 거는 아무리 뭐 좋았더라도 사실 결과물이 없으면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식하는 게 비즈니스맨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사람 강점이 좀 있다고 해서 사람 냄새 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다니기 좋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자, 사람 냄새 따지는 회사들 대부분요, 잘 보세요. 구조조정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 피드백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엔 좋겠지만 실제로 사람을 뽑을 때는요,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잘할 만한 사람, 일을 잘할 사람, 숫자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어떤 강점을 어떤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내가 기여하겠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주 잘 정리된 입사 후 포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사의 경영 이념이에요. 경영 이념을 대부분 어디다 올려놓나요? 홈페이지에다 올려놔요. 근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경영 이념과 실제 경영 이념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가 어떻게 설립이 됐고, 그리고 누가 설립을 했고, 이 설립자가요,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설립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회사 중에 정식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어떻게 설립이 됐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25 이후에 너무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립하셨던 이제 분이 박사님이셨는데 아이들이 죽는 이유가, 또는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한 가지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채워놓으려고 배지밀의 전신이었겠죠. 뭐 그 당시 무슨 상품인지 모르겠는데 그 두유 상품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까지 회사가 장수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경영 이념은 뭐냐면 국민 건강인 거예요.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상품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출시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다시 한번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관점만 잘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깊이도 달라지고 내용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임원분들은요, 이 설립자의 한 2대 혹은 3대 정도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산업화된 지 뭐 그래봐야 이제 한 4, 50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 세대가 제대로 채 넘어가지 못했어요. 현대만 봐도 이제 뭐 세대 교체, 이제 2세대에서 3세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2세대에서 3세대쯤 되면 이미 그 당시 창업주의 꿈,
창업주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진짜 뭐 미국이라든지 뭐 미국도 아니다 유럽처럼 막 몇 대를 걸쳐 한 10대 걸쳐 온 이런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업주의 뜻을 굉장히 숭고하게 받들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아주 대의적인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령 그런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원천과 경쟁력이 뭔지를 좀 파악해서 그게 경영 이념에 어떻게 녹여지는지를 알 수 있다면 훨씬 좋은 입사 포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결국 알 수 있는 건 뭐냐? 제일 좋은 건 현직자를 만나서 사내 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걸 들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사를 하면요, 직원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입문교육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데는 온보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인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용어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온보딩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탑승 수속이에요. 그 동안에 반드시 알아야 될 히스토리, 사업의 전략, 일하는 방식, 회사의 문화적 특징,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입문교육이라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주입을 해줍니다. 그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때 들었던 내용이 뭔지를 좀 생각나도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들었던 단어들, 케이스들, 사례들 이런 것들을 내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거에 맞는 나의 입사후 포부를 연결시켜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사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내 강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건설사업부를 처음 맡았을 때 혁신사업부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건설을 혁신해야 되는데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직영을 하는 거였어요. 자, 건설, 자동차 뭐 이런 데 산업 다 똑같아요. 방식이 직영을 하질 않고 대부분 하도를 줍니다. 요즘 이제 협력업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도의 제하도, 뭐 하청, 옛날의 표현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줘서 여기는 종합건설사, 종합완성차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2차 협력사들이 있어요. 2차, 3차, 4차. 이제 그런 데들을 종합을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가 그런 종합 대기업의 특징인 거예요. 이 원천 기술력인 거예요. 근데 이 건설을 혁신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도전했던 방식은 직영 건설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천 기술을 우리가 직접 확보해서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진 건설을 한번 도전해보자, 뭐 이런 뜻이었어요. 당시 회사가 작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쭉 보니까 직영을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직영을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 있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영을 해봤던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뽑는 거야. 신입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느 날 면접을 봤더니 너무 준비가 안 된 친구가 온 거예요. 뭐 스펙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뭐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뽑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 회사가 직영 건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건물이 이미 2동 올려봤습니다. 아니, 더 이상 질문이 필요한가요? 그 경우는 무조건 뽑는 거예요. 이 회사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있어? 그럼 그냥 뽑는 겁니다. 뽑고 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것보다 낫거든. 그걸 모르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패션 사업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제 해외로 직진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해외 직진출을 할 때는 해외에서 거주해봤고 거기에서 패션 관련된 일을 해봤어. 뭐 하다못해 작은 구멍가게라도 해봤어. 그냥 무조건 뽑는 거예요. 뽑아서 그 지역을 어떻게 진출하면 좋을지 이 사람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강점이 이 회사 전략적 우선순위에 맞는 포인트가 뭘지를 작더라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방법은 뭐죠? 현직자를 만나보는 겁니다. 현직자밖에 이 얘기를 못 해줘요. 한 명만 만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 만나보셔야 관점을 넓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해석해야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표현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 3, 5, 7, 10 이렇게 연도 단위로 끊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그냥 로드맵을 그려간다는 차원에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입사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라는 경력을 설명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구체적이면 안 돼요. 왜냐면 회사는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나 이렇게 성장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포지션이 한 5년 뒤에 없어질 포지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거에 포커싱해서 탁 구체적으로 이걸 박아버리면 회사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픈을, 항상 우리는 열린 결말을 좋아하잖아요. 너무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략적인 방향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여와 공헌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어디서 또 획득할 수 있는 정보 있죠. 내가 이 사업에 또는 이런 프로젝트에 내가 가진 강점과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기여할 겁니다. 이런 것들로 나의 입사업 포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분석력의 강점이야.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 어떤 사업부에 가든 이런 패턴, 이런 정보들을 생성해내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가공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강점이 협상력이야.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협상 해본 적이 있는데 어딜 가든 어려운 협상은 내가 다 도맡아서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4달러. 그래서 결국엔 이런 사업을 해결하는데, 이런 사업을 완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면접을 하면서 자기소개 때보다 필살기를 잘 던졌고 필살기를 나를 잘 설명하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 그냥 도장이 꽉 찍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최종 포지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싶니? 이 얘기를 그냥 먼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짜고짜 또 이거부터 얘기하면 안 되긴 해요. 그 과정을 설명하고 내가 어떻게 어떤 강점으로 이런 포지션까지 갈 거야 라고 앞에 두 개 있었던 내용을 같이 설명하신다면 이 최종 포지션이 훨씬 그 그림이 구체적이고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입사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북아시아의 CEO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였어요. 한중일은 너무 다른 나라야. 너무 달라서 비즈니스 모델도 다 달라요. 제가 세계 국가를 다 출장도 다녀보고 비즈니스 돌아가는 것도 이제 지켜보고 해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기에 참 이상한 얘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동북아시아 CEO인지 이 포지션에 도전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할 수 있다면 앞에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요 설명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입사업 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론 내리고 정리할게요. 오늘의 결론은 현직자 만나라.